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까? 이건 아마 모든 투자자가 하는 고민일 텐데요. 너무 복잡하고 또 감정적인 문제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워렌 버핏의 지혜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주식을 팔기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주가가 최고점일 때겠죠. 근데 우리 솔직히 알잖아요. 현실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이건 실력이라기보단 운의 영역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도는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워런 버핏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잘 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대신 아주 좋은 가격에 사서 아무 때나 팔아도 괜찮은 상황을 만드세요. 더 비싸게 파는 건 그냥 보너스, 금상첨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핏한테는요, 완벽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매도 버튼을 누르기 훨씬 전, 바로 매수하는 그 순간에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버핏의 매도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의 매수 철학부터 봐야만 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버핏 투자의 심장에는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물려받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전마진.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 주식의 시장 가격과 그 주식이 가진 진짜 가치의 차이, 일종의 안전 쿠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가치가 10억 원짜리 집인데 이걸 7억 원에 사는 거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안전마진, 그러니까 안전 쿠션을 확보하고 주식을 사면요, 우리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여유라는 엄청난 무기가 생깁니다. 내가 매도하는 시점이 조금 빠르거나 늦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겠죠. 자, 이제 버핏의 커리어, 그 첫 번째 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버핏은요,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돈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젊은 버핏의 머릿속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온통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걸 다 살 만큼의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돈이 없어서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그의 결정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요. 그리고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죠. 그럼 이제 어려운 선택의 시간입니다. 뭘 팔아야 할까? 그때 그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가 가장 불확실한 기업을 판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버핏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 즉 상승 잠재력이 가장 적은 주식을 판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의 미래가 가장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잠재적인 수익률보다 확실성을,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버핏의 인생 2막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버핏의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그의 매도에 대한 생각도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버크셔의 현실은 젊은 시절과 정반대가 됐습니다. 아이디어보다 돈이 더 많은 상황이 된 거죠. 매년 수백억 달러의 현금이 회사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거대한 돈을 모두 투입할 만큼 매력적인 대규모 투자기에는 오히려 찾아보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이 표를 보면 그의 전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 초창기 버핏을 보세요.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파는 건 전술적인 필요였어요. 하지만 오른쪽,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역전되면서 매도는 더 이상 기회를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훌륭한 기업과는 영원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그 사업의 근본적인 이야기가 흔들릴 때만 이별을 생각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버핏은 이제 주식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보지 않아요. 주주들을 평생 함께할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고요. 주식 투자는 일시적인 거래가 아니라 평생의 동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 파트너십 철학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이 유명한 비유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거액의 수표를 흔들면서 비싸게 사주겠다고 해서 훌륭한 기업을 파는 건 마치 내 자식 중 하나를 파는 것과 같다고요. 주가가 좀 비싸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대한 파트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 담긴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버크셔는 어떤 경우에 이 소중한 파트너와 헤어질 결심을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드물고 또 명확합니다. 첫째, 기업의 독점적인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가 무너지는 것처럼 사업의 본질이 크게 변했을 때. 둘째, 정말 믿었던 경영진이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주가가 너무 비싸 보인다는 이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버핏의 젊은 시절과 현재의 모습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매도 원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꼭 기억하세요. 최고의 매도 결정은 사실 주식을 살 때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했을 때 이미 끝난다는 겁니다. 둘째, 만약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면 수익률이 제일 낮을 것 같은 주식이 아니라 미래가 가장 불확실한 주식을 파는 겁니다. 셋째,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샀다면 단기적인 거래 상대로 보지 말고 평생 함께할 파트너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파트너의 근본적인 사업 스토리가 나쁜 쪽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손을 먼저 놓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 10년의 미래가 가장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주식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그게 버핏의 지혜를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